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3달 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자신을 평가해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해서 제 말 믿고 손절 안 했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분은 내가 이 사람 영상만 안 봤어도 저한테 선동당하신 거죠? 어떡하죠 이거? 그만 희망회로 돌리고 손절하라고 말해줘라. 이 희망회로를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데요. 제가 댓글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진 않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 함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때는 왜 그런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희망만을 얘기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은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 입장을 좀 설명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자료들과 뉴스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 말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쇼트 물량이 역대 최고치일 때 일부러 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건 공포 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에서 24시간 만에 숏 물량이 1000%가 넘게 올랐다 이러면서 폭락의 시작인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들면서 맞습니다. 지금은 1200%까지 올라갔어요 하면 불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는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가 미래의 매도를 일으켜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치는 순간 매도가 행해지기 때문에 벌써 공매도에 의한 직접적인 하락은 일어나 버린 상태라는 걸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악재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정도면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숏을 건다는 건 단기적인 하락을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숏 물량이 더 나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마디를 더 썼죠.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고 숏이 몰려있을 때 고래들이 롱으로 숏 스퀴즈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가 아니고 숏 스퀴즈에 대해서 길게 썼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이걸 보고 또 희망회로 돌린다 라고 또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전 나름대로 반은 공포조장 뉴스를 올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일전 축구 경기하면 중계하시는 부분이 아주 편파적인 중계를 합니다. 우리 선수가 반칙을 해도 우리 선수들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야 보는 분들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럴 때 편파 중계 해설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편파적으로 앞으로 계속 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의견이 50대 50의 객관성은 아닐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가 있는 부분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임하는 자세와 전략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거의 3만 달러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고 현재 비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다음 주 주말 전까지 자금 중 일부 2천 정도의 자금
현금화해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대략 난감하네요.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에서 매도하시길 추천해요. 지금 같으면 반등해서 33,000 갔을 때 혹시 만약 3만 뚫린다고 바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처럼 28,600 정도 찍고 다시 올라와 버릴 수 있어요. 제대로 뚫려서 28,000 밑에서 며칠은 있어야 완전히 뚫린 겁니다. 그러다 반등하면 3만 정도에 매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분은 장기 투자자시니까 3만 달러가 뚫려도 당연히 홀딩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희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33,000이 단기 저항선이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혹시 꺼져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확인되면 바로 매도하시지 말고 또 저항선에서 매도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가진단과 맞춤 전략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봐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죠.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 단기 매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3만 지키고 3만 3천까지 올라갔죠. 오늘은 3만 4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트 보는 흉내만 냈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올라가라 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향은 모릅니다. 다만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서 이쯤에서 매매하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 정도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한데 들고 있는 건 바보 아닌가요? 매도했다가 반등할 때 재진입해야죠. 맞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커지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저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준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분할 매수하는 거하고 앞으로 몇 년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분할 매수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저는 후자인데요. 올 말쯤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어느 정도만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 2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시장의 흐름과 여러 경제 지표 또 정책들에 의해 상승 하락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죠. 단기간의 상승 하락의 폭을 가늠하고 대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난 13년 동안 4년 사이클로 움직여왔습니다. 반감기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강요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가늠하기 쉬운 4년 사이클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의 매도 전략은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익절하는 모습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초장기 투자의 모습은 아니죠. 제가 그동안 중장기로 하다가 이제 장기 투자로 넘어온 신참입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익절 없이 비트코인 10년 이상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할 때는 매도하고 저점 매수 노리는 전략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의 확실이란 기준이 애매합니다. 90%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분들은 10번에 9번은 손실을 줄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중에 한 번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줄 알고 손절했는데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시하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타이밍 잡아서 9번 10,000원의 손실을 줄였는데 한 번에 10만원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재진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쉬울까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마다 틀리지만 매수점 밑에 10%, 20%, 30% 정도 스탑 로스를 겁니다. 이 정도 손실 나면 손절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20% 마이너스 나면 자동 손절하도록 걸어놨는데 21%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당하면 열받아서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매수 타점 정해놓고 전체 시드에 10%씩 매수하고 있는데 아직 30%밖에 못 샀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남은 70%는 뭐 과자 사 먹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저는 장기로 길게 봐서 너무 많이 오르면 익절하고 나중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더 많이 올라버리면 후회하게 되겠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무제한 홀딩?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은 매도하고 2천만 원에 매수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에 사서 4천만 원 목표가 잡았는데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괜히 팔았네 하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500만 원 수익 노린 거 달성했으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분할 매매를 할 때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3천만 원 밑으로 꺼지면 2,800만 원에서 반은 매도해야지 했는데 진짜로 2,700만 원까지 떨어져서 반을 매도했다면 아까 다 팔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냥 다시 또 3,2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괜히 팔았네 하고 후회를 합니다. 부분 익절할 때도 5천만 원 갔을 때 반을 팔았는데 6천만 원까지 가버리면 아까 괜히 팔았네 후회하죠. 그러다가 다시 꺼지면 아까 달 팔걸 후회의 연속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만 하자. 후회는 없다. 자, 이제는 제가 계획하는 앞으로의 제 유튜브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단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동만 생기고 결국 단기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손해만 안겨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단기 투자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속보가 나온다든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나 저의 의견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부분 익절 타이밍을 잡는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기의 생명은 발빠른 뉴스와 차트 분석입니다. 저 말고 차트를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유튜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뉴스도 정말 빠르게 전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 뉴스들을 보시는 게 더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 때도 제가 원고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촬영 전에 30%는 여기서 다 잘려 나갑니다. 불필요한 내용이나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은 제가 또 정리를 하는데요. 라이브 때 보셨죠?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말 씹으면 다시 촬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지금 여러 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편집까지 해서 속보를 내놓으면 한참 지난 얘기가 돼버립니다.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단기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절대 제 의견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수익은 좀 덜 나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50%, 60%또 80%까지 되어서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공부도 하시고 코인을 통한 가능성도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느끼는 가능성을 찾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건강한 투자로의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로 가기 힘든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손절하셔서 부담 없는 여건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인 종목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많이 담으시고 알트코인은 메이저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제가 재미없는 얘기만 했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